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7일 손상대 TV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국을 위해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문재인을 보면서 이게 진짜 제대로 조국을 살리고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지금 문재인이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에게서 등을 돌리는 국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뚝뚝 나는가 하면 이 상태로 가면 진짜 정권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10%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우리가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꽤나 빠릅니다. 그런데 이번 지지율 곤두박질의 경우는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그동안 잘 먹혀왔던 청와대 플러스 더불어민주당의 이 방어 프레임이 전혀 안 먹혀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조국 의혹과기 핵폭탄이 상승을 초월하고 있는 데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져 나오고 드러난 의혹조차도 계속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지지율 하락은 문재인의 핵심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이 바로 핵심 지지층의 변심, 서울 화이트칼라 중도층에서의 민심 위반, 20대, 30대, 40대 지지층까지 이탈이 가수가 되면서 지금은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빨간 등이 켜졌습니다. 적색등이 켜졌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다른 사건이 터지면 일시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도 금방 회복되곤 했는데 이번에는 문재인이 생각해도 이상하리만큼 문재인의 지지율이 곤두박질만 치지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안보 파괴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아가면서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지소미아, 이 종료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내리꽂는 지지율은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론도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쳇말로 조국 살리려다가 문재인 잡겠다는 말까지 해자될 정도입니다. 지금 형국을 보면 문재인의 조국 살리기와 국민들의 조국 살리기가 맞닥뜨린 모양새입니다. 누가 이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들을 이겨보겠다면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국민 여론을 좌지우지했다고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다 돌아서겠지 하고 기대하는 것인지 하여간 이번 민심 위반에 불을 지핀 것도 거기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것도 결국은 청와대와 민주당입니다. 문제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문재인이 종전처럼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치면 보란듯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잠재된 국민 분노가 한꺼번에 표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조국 사태를 촉구하면서 서울대 고려대가 1차 촛불 집회를 연 데 이어서 오늘 저녁 서울대가 2차 촛불 집회를 열 계획을 짠 것 같습니다. 내일 정도면 아마 저녁에 모여서 촛불 집회를 열 것으로 보이는데 부산대와 다른 대학에서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전국은 냉각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의 50% 이상이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를 내세울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고 지금 지지율 하락을 유턴시킬 소재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 않겠다고 국민과 약속하고도 계속해서 민간인 불법 사찰을 자행했다는 이 메가톤급 보도까지 나왔지만 조국 여론은 조금도 뒤틀리지 않습니다. 종전 같으면 이런 사찰 문제는 정권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사안이란 점에서 여론이 곧바로 수평 이동하거나 뒤집어 엎는 양상이 나타나고도 남았을 텐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조국 파장이 얼마나 큰지는 바로 비닐하우스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그 순간에 결판 날 것으로 보이는데 전혀 그런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나 봅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 2,5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재인의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이 조사뿐만 아니라 앞선 조사 결과에서도 대부분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아니 경고등이 아니라 위기의 적신호가 켜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예단컨대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적어도 한 주 이상 남았다고 볼 때 지금 같은 자격 논란이 계속된다면 청문회 전 사태도 예상되긴 합니다만 그런데 일반 국민들보다는 이 양심의 틀이 워낙 긴 사람들이라 일정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핵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여야 돼 계속. 하여간 이번 조사 결과에서 두드러진 하락세, 즉 위기의 적신호라고 할 수 있는 그 연령대가 20대와 50대인데 이 두 세대에서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부정적 평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잘한다가 아니라 못한다가 50%를 넘어선 겁니다. 종전까지는 다른 연령대보다 유동이 적어서 문재인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인식되어 왔던 20대의 부정평가는 52.7%를 기록했고 50대의 경우도 부정평가가 51.6%를 나타냈습니다. 지역별 하락세는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도 아닌 중도층, 진보층, 대구, 경북, TK지역, 울산, 부산, 경남의 PK지역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호남과 충청은 물론이고 서울 지역에서조차 문재인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문재인 지지율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를 넘어서 부정평가가 50%를 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 하락세는 붙잡지 못한 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관련한 부정적 평가 계속 여론을 주도하면 제가 보기에는 하락세는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턱걸이를 하고 있는 40대마저도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은 심각한 양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임기 후반에 나타나는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조국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분석까지 놓고 보면 조국 이꼬로 문재인이라는 이 심리적 등식은 결국에는 안고 자빠지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짐은 이미 중앙일보 조사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일보 조사 연구팀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국 임명 반대가 무려 60.2%로 찬성 20.2%보다 2배 이상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사 역시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여권 지지 성향이 높았던 30대와 40대에서도 반대한다고 밝힌 사람이
각각 49.1%와 50.9%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67.4%가 반대한다고 밝혔고 대구 경북은 69%를 차지했습니다. 반대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심지어 호남 지역에서조차 찬성이 44.3%인 반면 반대가 40.0%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이것이 곧 문재인의 지지율과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의 조국 살리기가 계속된다면 결국은 민심 이반 때문에 문재인의 조국 살리기가 180도 뒤틀어져서 조국의 문재인 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이 민주당의 문제 접근 방식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조국 집안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각종 의혹들과 그 의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조국은 물론이고 청와대 민주당 할 것 없이 하나같이 이건 다 정당한 것이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이 어떻습니까? 조국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유 중 여러 의혹 때문에 공정, 정의 등을 내세울 자격이 없어서 이렇게 답한 사람이 무려 51.2%, 조 후보자의 말과 행동이 달라서라는 답이 32.1%로 둘 다 합하면 80%가 넘는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 여론과는 관계없이 완전히 반대로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부 기자를 했던 제 경험에 비춰본다면 조국 사태 이후 여러 조사에서 중도층의 변심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변화를 지금의 정부 여당이 초기에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하락하는 여론은 회복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핵심 지지층의 변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권 때 나타난 민심이반과 흡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조국의 딸이었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모든 문제가 문재인과 연동돼서 돌아갈 것입니다. 시쳇말로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화만 자초할 것이 뻔한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처갓집과 부엌 아궁이는 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쑤시면 쑤실수록 더 화근이 된다는 것인데 지금 정부 여당이 딱 그 꼴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문재인 정권이 워낙 국정 운영을 예측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정권과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적 눈높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많이 숙달이 됐어요. 여론은 조국 인사 문제에 대해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너무 뻔뻔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 분노를 국민들이 여론조사에 털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27일 발표된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조국 후보자를 적합하지 않는 인사라고 응답한 답변이 48%, 적합한 인사라는 응답이 18%, 판단 유무가 34% 나오자 금방 시중에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18%다 이런 말들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난데없이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 논란이 엉뚱하게 여론조사 업체 간의 신뢰도 공방으로 확전되기, 이게 확전이 아니고 뭔가 여론조사 업체 간의 알력 싸움으로 확전된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나 정당 같은 곳에서 여론조사를 불신하면서 조사 업체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예는 간혹 있지만 여론조사 업체끼리 공방을 벌이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대로 다른 여론조사 업체 이름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유독 눈에 띄는 업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겠습니까? 리얼미터 아닙니까? 문재인의 국정 지지율을, 문재인의 지지율, 정당 이런 건 꼭 리얼미터만
정기적으로 발표했고, 다른 쪽에서는 간혹가다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 이전 정권에서 볼 수 있던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이 조국 후보자 장관직 수행 적합 답변이 18%에 그친 한국 리서치의 최근 조사를 두고 조사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에 나선 것입니다. 이 양반도 할 일이 없는지 본인 거나 잘하면 되지, 남의 조사 분석한 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는, 이건 또 뭡니까? 그럼 자신들은 잘했다는 얘기나요? 리얼미터 한번 까줄까? 권 실장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한국 리서치의 조 후보자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조사 결과는 논외로 하고 매우 부적절한 조사 방법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권 실장은 이메일 웹조사와 휴대전화 문자 발송 조사를 혼용한 한국 리서치의 패널 조사 방식을 바로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권 실장은 이것은 조사업체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패널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패널로 가입하지 않는 다른 국민은 원천적으로 배제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권 실장은 또 패널은 성, 연령, 거주지역과 더불어 정치, 성향까지도 알 수 있어 일정한 목적에 따라 패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해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쟁점 현안이나 정당 국정 지지도 선거조사에는 패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지적이 맞겠습니까? 패널 조사는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의견의 변화를 추적 조사하는 데 적합한 통계 조사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자 한국리서치는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의 주장을 적극 반박한 데 이어서 악의적인 왜곡이라면서 공개 토론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리서치 김춘석 본부장,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패널 조사에 대한 무지 혹은 의도적인 왜곡이라면서 웹 패널 조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신뢰성이 입증된 방식으로 국내 다른 조사업체와 언론사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김춘석 본부장은 또 리얼미터 측은 패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적에 따라 패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패널 조사라 하더라도 표본의 수집 과정과 대표성 등의 기준에 맞는다면 조사 결과 공표가 가능하다. 리얼미터 말이 아니잖아요. 리얼미터, 문재인 정권의 리얼미터.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여론조사 표본을 뽑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조사의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 방식이 다른 여론조사 간 신뢰도를 따지는 일은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두 여론조사 업체 간 공방을 보면서 제 생각이 이참에 여론조사 업체도 한번 다 까발려서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 민심이 너무도 판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마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 업체의 조사 결과를 믿느냐고 물어보십시오. 90%는 믿지 않는다고 답할 것이에요. 그럴걸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에게 여론조사를 그 결과를 믿느냐고 물어봤는데 한 사람도 믿는다는 사람 본 사실이 없습니다. 우파 진영에서 전국 지하철이나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이런 표지판을 세우고 문재인과 관련해서 문재인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것을 직접 국민들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이 딱지를 붙이는 방식인데 지금 SNS에 많이 뿌려졌습니다. 그 진행 조사 결과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9대 1밖에 안 돼. 물론 전문적인 조사 방식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자발적인 표시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민들이 더 신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론조사 업체들도 기회가 있다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느 조사가 제대로 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어느 조사가 국민의 여론임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은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도 외쳐왔던 공정과 정의가 조국 의혹 양파 까기에서 완전히 윗선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10대, 20대, 30대가 알아차렸으니 이렇게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이 이반된 민심을 다시 원상태로 틀어놓겠습니까? 문재인의 조국을 살리려다 진짜 조국을 잡는 꼴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국민이 정신 차리면 조국은 살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조국이 아닌 바로 우리 조국을 말입니다. 지금까지 손상대TV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